민주당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한테 불리한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조사했겠죠. 민주당 선거캠프위원회 DCCC라는 조직에서 내부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경합지역에서 올 11월 달에 있을 이제 중간선거가 예상을 해보니 공화당에 비해서 8%포인트 뒤처져 있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더 힐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4월에 실시됐던 이 조사는 공화당이 47%의 지지율을 얻는 반면에 민주당은 39%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민주당이 쉽게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떤 초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특히 근래의 역사를 보면은요, 대통령이 처음 부임했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치러지는 중간선거, 첫 번 중간선거가 되죠. 그 선거에서는 항상 여당보다는 야당한테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공화당이 지금 야당이니까 공화당한테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뭐 예상하지 않을 필요 없고, 역대 선거 결과를 쭉 보았을 때 올해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하도 개판을 쳐놓는 바람에 국경 무너지고 인플레이션 엄청 올라가고 이제 이자도 다 올라가고 난리가 좀 나죠. 거기 가스값 잔뜩 올라가 있죠. 거기에 그냥 학교들마다 시끌시끌합니다. 뭐 비판적 인종 이론 없애라 마라, 뭐 마스크를 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5만 가지 일들 때문에 도대체 정신이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국민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의 상당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잘못 펼쳤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더 공화당한테 유리하고 민주당에게 불리한 그런 이제 한 해가 된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가지고 종합 집계를 내죠. 그래서 평균치를 내는데요. 일반 투표에서 공화당이 2.8%포인트 앞선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공화당 쪽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지금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예. 조금 유리한 정도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유리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다. 민주당의 일선 의원들이 이름 없는 일반 민주당원들보다 5% 더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이번 여론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의원들이 지금 이제 새로 의회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도 지금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지금 인정을 더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원 평균 지지율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21.8%포인트 높다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금 완전 땅바닥이다 보니까요. 이 땅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지율이 지금 뭐 39%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9%라는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20%도 안 되는 지지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들이 민주당 사람, 공화당 사람, 그리고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무소속 사람들 해가지고 고루 표본을 만들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 층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서 지지율은 40%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가. 근데 지금 39%로 떨어졌다는 거는 완전히 진짜 땅바닥을 쳤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이든보다는 그래도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지지율이 한 20% 평균으로 20% 더 높게 나온다. 이런 거로 보아서는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거 아니냐. 이것은 현직 의원들이 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좀 더 희망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4월 달에 여론조사 결과였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이 또 하나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로우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이 낙태에 대한 문제, 이 대법원이 어떤 판례를 내놓을 것이냐 하는 그것이 의견서 초안이 유출이 됐었죠. 세뮤얼 대법관의 엘리토 대법관의
의견서 초안이 유출이 되면서 전국이 지금 그 낙태 문제로 좀 뜨거워졌었는데 이것은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낙태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국에 홍보하고 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그러한 요소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8% 공화당한테 뒤져져 있다라는 것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지금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낙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막 들고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죠. 물론 조만친 상원의원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좀 상식이 있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 니네 바보냐? 낙태 문제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진짜 중요한 문제다. 인플레이션이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낙태 문제보다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대답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이제 라스무센 여론조사라든가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결국에는 낙태 문제는 제1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낙태 문제에 매달릴 거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인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이든 말리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바이든 말리는 걸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잘 못하고 있죠. 예. 뒤에서 움직이는 누군가가 지금 민주당 전체를 다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예,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중도 좌파 이 사람들이 지금 힘을 전혀 못 쓰고 있고 급진 좌파들한테 지금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다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 정책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세컨드 이슈, 낙태라도 물고 늘어지자. 그래서 좀 표를 덜 뺏기는 쪽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지금 달려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크리스 테일러 민주당 선거캠프위원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일선 민주당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기록은 11월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낙태금지 시행 계획과 백인 우월주의의 위대한 교체 이론을 옹호해야 할 극단주의 마가 공화당원들을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고 개뿔 무슨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깨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불쌍하게라도 여겨줄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나름대로 칼을 갈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들이 지금 포커싱하고 있는 부분이 이 크리스 테일러 대변인의 말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일단은 낙태 금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을 이슈화해서 지금 이제 좌파 진영을 더 결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가 공화당 의원들, 마가 정치인들 전부 다 싸잡아서 백인 우월주의자들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들이 지금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백인 우월주의로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지금 누명을 씌운 그것이 이제 내러티브고 정치적인 프레임이고 이런 것들이죠. 마치 유색인종은 민주당에 친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유색인종들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런 선입견을 아예 만들어 버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도 그러한 이제 정치적인 프레임과 내러티브들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화당 쪽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낙태 문제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낙태를 금지하느냐 혹은 허용하느냐에 대한 결정권을 주의회에다가 넘기겠다라는 것이지 금지하겠다라고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주의회에다가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의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국민들이 뽑는 사람이 주의회에 나가서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율권, 참정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낙태 문제를 다루겠다라는 이야기이지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분명하게 제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라고
백인 우월주의와 지금 공화당의 마가 운동을 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데 이걸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장 지금 뉴욕 버펄로에서 벌어졌던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백인 우월주의자로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 범인이 18살밖에 안 되는 아이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용의자가 공화당 지지자였다.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집니다. 공화당 지지자였다. 그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집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죠.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는데 저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 용의자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봐야죠. 진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직접 주었던 10계명 중에 가장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긴 것 아닙니까? 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좌파들은 저 용의자는 크리스찬이다. 백인 우월주의자다. 공화당 지지자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광신도들이 항상 문제인데요. 광신도. 광신도가 항상 문제. 이단이죠, 이단. 광신도는 이단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겉으로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것 같으나 하지만 보수 입장에서 보아서는 그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차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LGBTQ 이야기하는데요. 공화당 내에도 LGBTQ를 지지하는 케빈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LGBTQ는 그들의 자유니까 우리 자유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이 자유롭게 나도 LGBTQ 커뮤니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병원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하지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네 선택이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죠. 근데 하여간 그건 내 생각이니까 안타깝다. 그건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저들 나쁘다. 정죄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 Black for Republican, Black for Trump, Hispanic for Trump 이런 조직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완전히 이 공화당이라는 조직 자체를 이상하게 매도하고 있다. 이상하게 매도하고 있다. 이거 저희가 좀 분명하게 좀 보아야 되는 부분이다. 마가 정치인들이 일반적인 보수 정치인들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거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정선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마가 정치인들이 다른 보수 정치인들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고요. 공화당 기득권층에서는 이 부정선거 얘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자꾸 그러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부아리아님이 댓글에다가 달아주셨는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이비죠, 사이비. 가짜가 뭡니까? 사이비가 가짜 아닙니까, 가짜. 이단이 뭡니까, 이단. 끝이 달라지는 게 이단 아닙니까?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니까 끝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끝이 같아야 되는데 끝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기독교 크리스찬이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 근데 끝이 달라지면 안 되죠. 하여튼 지금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이 마치 공화당 전체의 모습인 양, 그 비정상적인 것이 마치 마가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양 그렇게 쏘아붙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러한 그 공격들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조건 네 편 내 편식으로 막 무조건 헐뜯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정치판이 상당히 혼탁해지는 것이죠. 상당히 좀 혼탁스러운 이제 중간 선거가 펼쳐질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뭐 그나마 좀 당당한 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지난 2년 동안 이끌어봤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보수주의자들한테 매우 유리한 선거라는 것은 뭐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